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줄로 표현하면 이제 전일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2,500포인트에 도달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 강했던 배경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상승이 억눌려 있던 수급이 이제 다소 이제 주춤했던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가파르게 좀 지수 견인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좋은 흐름이 오늘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기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되돌림이 가장 큰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2차 전지 대표주라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장을 마쳤고요. 결국은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하긴 했었지만은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컸다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지금 수급이 어제 한번 놀려 들어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급을 계속 들어온 수급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개선이 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런 키워드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투심이 좀 개선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2,400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할 때는 2,300포인트에서 이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2,400포인트까지 박스권인데 2,400포인트까지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굉장히 빠르게 2,400포인트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저항선이라는 것은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선이 되겠죠. 결국 이제 이 지지선을 2,400포인트로 잡고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리고 버틴 이후에는 2,500포인트까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종목과 관련된 개별 이슈들은 여전히 열어놓고 보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인 개별 이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빈대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 질병관리청에서 대체 살충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살충제 계열을 이제 사용했을 때는 저항성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 빈대 살충 효과를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빈대 관련된 테마, 저희가 농약 관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관련된 테마가 시장에서 다소 꺾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테마는 당분간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관심을 좀 열어놓아야 하고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H200이라고 하는 그 슈퍼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이제 이것을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HBM이죠. 결국은 고대역폭 메모리죠.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제 선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탑재량이 늘어나는 뭐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더욱 실적 개선 측면에서 판매량도 늘어날 거,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신 이제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마진도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은 올 한 해 동안 2차 전지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주춤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상대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좀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업종들도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 있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먼저 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15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진 리스크 속에 3분기 수익성은 그래도 선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넘게 빠지면서 42,1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스인 하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21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도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매출은 역대 최대지만 90억 규모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6만 2,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4만 8,450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를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주 블록딜을 결정했다는 소식 속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분을 매각한 이유가 AI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울트라사이트와 의료 AI 합작 법인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셀바스 AI 관련해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의 이제 최대 주주가 셀바스 AI죠. 그리고 셀바스 AI가 그 지분 중에서 일부 정도 300만 주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 한 24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 주식을 매각을 했거든요. 양도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사실 이제 최대 주주가 회사의 이제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지분을 정리한다는 것은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당연히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왜 좋은 소식이 아니냐면요.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지분을 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 회사의 지분을 이제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혹은 셀바스 헬스케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셀바스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지분이 양도 이후에 40.38%거든요. 여전히 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경영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51%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보다 원래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더 작게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내가 경영권을 뺏기는 경우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51%가 이제 지분을 모았을 경우에 경영권을 뺏기게 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30%대 혹은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분 양도 이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40% 정도의 셀버스 헬스케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밝힌 대로 AI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서 이것이 활용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소간의 그 우려감은 조금 더 이제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울트라 사이트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그 이제 이 울트라 사이트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내용 중에 이제 AI 신장 초음파 솔루션, AI 진단 솔루션을 독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또 FDA 승인을 획득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번 블록데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내용만으로도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만한 재료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설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뭐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블록데이 자체는 이제 당연히 지금 기존 주주들한테는 뼈아픈 이야기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록딜 자체는 단기적인 악재겠지만 긴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4거래일 동안의 상승세를 지금 모두 반납하는 모양새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요. 지금 당연히 오늘 지금 하락폭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략 한 13.8%죠. 한 14% 가까이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충분히 빠져 있는 구간이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트 보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오늘 하락을 함으로써 어제까지 121선 복귀를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추세가 일단 꺾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버티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간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있었던 이제 지지선, 바닥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내려오고 오늘도 더 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은 더 아래쪽에 가격을 드릴 겁니다. 바로 5,800원인데요. 이 5,8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7월 26일 날 저점이었던 5,780원 부근 가격입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지지선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21선까지 빠르게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300원을 드릴 텐데요. 이 4,300원이라는 가격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800원 가격 부분에 60주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그것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20주 이동 평균선에 4,300원이 걸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5,800원을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버텨볼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간은 4,300원까지라서 손절가 4,300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7,9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에서 5,800원에서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 121선이 도달하는 가격이 7,900원이거든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21선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 목표가 7,900원 되시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60주선에 해당하는 5,800원을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0주선에 도달하는 4,3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해당하는 7,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블록딜 이슈입니다. 넷마블의 블록딜 여파에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우려감이 감도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하이브의 본업단은 어떨까요? 네. 우선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
앞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께 정리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 블록딜이 5,687억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넷마블에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블록딜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호적인 지분이 매도가 나간 거라서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내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그렇겠죠. 이건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블록딜을 통해서 뭐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요. 이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았다는 것은 결국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왜 썼냐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넷마블 최근에 이제 자산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부채라든지 재무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자금 재원을 마련한 상황이거든요. 넷마블 입장에서는 하이브라는 회사의 투자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하이브의 기업 가치가 나빠지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보다 잘 나왔거든요. 오히려 전망치가 잘 나왔다는 것 자체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한 727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0% 상승하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앨범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 BTS가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업이 부족한데도 음원 관련된 앨범 관련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팬덤 자체가 BTS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형성이 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당장만 보는 건 아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도 충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인수했던 빌리프랩이라는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공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11월 1일부터는 이제 연결 편입이 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거고요. 내년에 이제 아일렛이라는 신규 IP, 플레디스의 보이그룹, 글로벌 걸그룹, 일단 세 팀 이상이, 최소한 세 팀이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블록딜이라는 악재를 만나긴 했지만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요, 앞으로 기업이 해 나갈 방향이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악재는 어쩔 수 없지만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단기적인 악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만 해도 8% 넘게 빠지다가 주가가 좀 많이 돌려세운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락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방금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좀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 관련해서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 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이 한 21만 6,500원, 21만 7천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0만 원 제한을 드릴 겁니다. 20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10월 26일 이제 저가가 20만 2천 원이었었거든요. 이 가격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얼추 바닥권 가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은 10% 잡아서 18만 원 드렸거든요. 18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주봉으로 이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다음 하단 지지선이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위쪽으로 복귀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서 신규 손절가는 18만 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23만 7천 원입니다. 23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은요, 일봉상으로 60일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60일선 터치하고 내려온 구간 보이실 거예요, 아마 60일선이 이제 강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60일선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규 진입 목표가는 23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지난달 26일 저가 부근인 20만 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0주선 지지선이 있는 18만 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에 해당하는 23만 7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오늘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요. 그러면 실적이 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선행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되고요. 이 아무래도 영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실적이 나쁘다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실적이 나쁜데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거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실적이 나빠진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배경은요,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가지고 있는 IP가 쿠키런이잖아요. 쿠키런이 코로나 시기 때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도 가볍게 접근하는 라이트 유저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쿠키런이라는 좀 심각하지 않은 IP가 오히려 흥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됐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즌에는 지금 더 다른 것들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 라이트 유저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데브 시스터즈가 조금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가 연내 중국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리스크라고도 부르는데 만약에 중국 출시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좀 얘기를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쿠키런 킹덤의 퍼블리셔가 중국 퍼블리셔가 텐센트고요. 텐센트에서 다른 한국 개발 신작들을 계획대로 출시하겠다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보면 쿠키런 킹덤도 연내 중국 출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스타가 다음 주에 열리잖아요. 지스타에서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든지 또 쿠키런 VR을 활용한 신작인 쿠키런 다키스트 나이트라는 이런 게임들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게임 회사의 성공은 IP의 힘이고 만든 게임의 흥행이라는 점 생각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쿠키런 IP라는 것이 굳건해서 충분한 경쟁력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실적은 좀 부실했지만 다수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도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하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또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종목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고가가 한 5만 5천 원 정도 되고 저가가 4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4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4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은요, 현재 6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박스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박스권 하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3만 9천 원입니다. 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9월 그리고 올해 10월 중순 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거든요. 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손절가 3만 9천 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5만 원이기 때문에 전 고점 기준으로 5만 원 드렸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61선에 해당하는 4만 4천 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9월과 올해 10월 중순 저점인 3만 9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 고점에 해당하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31일에 공략을 해주신 펩트로는 지금 수익률이 거의 15%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글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아직 시장 자체가 좀 반등 국면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어서 장중에는 26% 올라왔다가 조금 상승폭 좀 둔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목요일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네. 어저께 하락이 조금 아쉬웠죠.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좀 못 올라간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제가 그때 언급해드린 가격대에 있는 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이 지금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뭐 2, 3일 정도 더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응 전략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약간 기업별로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차익선 매물도 나오는 게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선 반영됐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금리가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네. 그러니까 다시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 한 5%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좀 우호적인 흐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금 확실하게 뭔가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바이오 쪽에서 네. 담보할 수 있는 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용, 테스트용 소켓 수요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낸드하고 DDR4는 아마 상당 부분 생산량이 줄어들 거예요. 이것이 DDR5로 대체될 것이고 또 그 하이엔드 HBM 반도체 쪽으로 가면서 관련돼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소켓 수요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ISC가 이제 그 SK그룹 편입이 되면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SK에만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TFE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뭐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을 오늘 좀 이야기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꼭 F는 네. 아니지만 네. OLED 관련해서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OLED 시장은 내년에 좀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제 LCD 제품들이 많이 있죠. 뭐 태블릿 PC든 노트북이든. 근데 내년부터는 특히 애플이 태블릿 PC에 OLED 패널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중형 OLED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량용 그 O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차량용 그 계기판을 보면 상당히 이제 거의 그 앞에 대시보드를 다 디스플레이로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또 좀 고급 차량으로 가서 다 OLED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OLED 차량용 OLED 시장을 주목하는 게 우리가 IT 제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으로 비교를 한다라면 LCD 제품하고 OLED 제품하고 최소 가격 차이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100만 원을 주고 살지, 한 140, 50만 원 주고 살지에다 또 고민이 있다라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이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거기다 장착을 하고 제조사가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OLED 전환 혹은 OLED 침투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목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OLED 소재라든지 증착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증착은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물리적 증기 증착, PVD 방식이 있고 또 화학적 증기 증착, CVD 방식인데 ALD 방식이라서 원자층 그 증기 증착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ALD 방식은 좀 어떤 방식인지 좀 쉽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증착은 뭐냐면 그냥 딱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로 설명해 드린다면 네. 잘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붙이는 거고 수평하게. 네. 화학적은 여기 이제 화학적인 요소를 이제 가미시켜서 뭐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그 원자층이라는 거는 조금 미세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판이든 디스플레이든 뭐든 이제 얇아지는 추세잖아요. 네. 제품이 이제 얇아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증착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인장력이라 해서 버티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요. 왜냐면은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14인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200인치, 300인치라 해서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얇아질수록 이 증착을 했을 때 버티는 힘이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지 또 반도체도 요즘 얇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HBM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8단이네 9단이네 하면서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작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면 지금은 이제 작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쌓아가지고 이제 성능을 높이는 것인데 이 쌓다 보면은 이제 이제 제품들이 결합을 했을 때에 이제 뭐 결함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네. 쌓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오늘 덕산테코피아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덕산홀딩스, 뭐 덕산네오룩스, 그러니까 덕산그룹이 약간 OLED 네. 쪽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OLED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OLED 쪽 기술을 접목시켜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만 네.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사업을 상당히 좀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해질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전해질을 이제 판매하는 생산하는 업체가 첨보라든지 몇몇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좀 일정 부분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전고체 업체를 또 인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 LFP에서 리튬 인산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죄송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구상을 하는데 뭐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 빨라야 한 5년 이후 혹은 10년 완전 대중화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직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주요 업체들, 뭐 삼성 SDI든 LG 에너지솔루션, SK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좀 인수했다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에 이어서 업체 인수 여부까지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지난달 16일에 좀 급등이 있었고 어제도 사실 8%대 정도 강세를 마감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거죠?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뭐 덕산테코피아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어제 상승했었던 거 일정 부분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는 절반 가까이, 물론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3% 이상의 조정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3%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1.8%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2차전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을 주도한 게 2차전지고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게 2차전지 쪽이다. 더상테코피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2차전지 사업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유탄을 좀 맞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최근 시장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9월 달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회사가 그 전부터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지난 4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7, 8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고 9월 달하고 10월 달은 9월 달은 바닥을 다지면서 10월 달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먼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다 그 10월 달에 대부분 종목이 안 좋았는데 그때 오히려 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된다라면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 자세하게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분할 매수 가격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네. 10월 그 후반부에 보시면 상단이 2만 원, 그리고 하단이 17,000원 이게 박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 3주째 지금 진행이 되고 3, 4주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4월 고점대 25,000원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더산테코피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낙폭을 키워가다 그래도 좀 많이 줄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2%대 하락률로 마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2,447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중에 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1.81%의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824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5천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4,7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어저께 공매도 규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 급등이라는 표현보다 폭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코로나 때 이후에 5% 상승을 이상을 보여준 거는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7%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폭등을 보여줬는데 약간 이제 과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어저께는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들을 청산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무슨 차익성 매물이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이 모두 다 같은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공매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구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저께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5천억, 코스닥에서 4,700억. 아마 이거 대부분 이제 2차전지 쪽에 몰려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낙폭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어제 이슈가 오늘로 마무리되면 내일은 조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올랐던 우리 증시는 꽤나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대, 코스닥 시장은 1%대 약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12종목 내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유일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모두 하락하는 업종만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6% 넘게 빠지고 있고 거기서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1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이 3%대, 전기전자 업종이 2%대 하락률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금융과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업종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증시 되돌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수급 이동 경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하락 시에는 실적 호전주 바닥에서 매수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빠른 대응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일은 또 이어질지. 내일 이어진다는 뜻이 오늘처럼 또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네. 내일은 또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급등락 장세에 일시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파생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랑 연결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 국채금리입니다. 지금은 네.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저께 미 국채금리가 꽤 제법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른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었던 걸 되돌릴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 이하에서 그러니까 횡보를 할지 아니면 4.7% 이상에서 횡보를 할지, 그러니까 4.7에서 5% 사이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냐, 4.5% 이하에서 4.6%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가 어떤 기준점이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그 입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국채 금리가 좀 약간 약보합 소폭 하락을 한다라면 우려감이 좀 크지 않을 텐데 만약에 오늘도 상승을 한다라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까? 네. 지난 10월 초처럼 급락이 나올까? 10월 말처럼? 그럴 가능성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악재는 일정 부분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때까지는 이렇다 할 몸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단기 악재는 우리나라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어저께도 안 빠졌습니다. 그건 유럽 증시도 어제 지난 금요일 약간 약보합이 나온 것이 조정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점 대비해서 한 7% 이상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차익선 매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조정 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추이도 좀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sek터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안 나온다라면 네. 저는 이번 주 어제 네. 고가에서 언저리에서 좀 더 그러니까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반등의 강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1,000억이 넘는 조금 매도가 줄었네요. 막판으로 갈수록 거래소에서 1,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1,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시 반 기준이니까요. 그럼 아마 더 매수가 더 들어왔을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군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저는 2차 전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로봇이라든지 네. 뭐 AI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약간 성장주들은 아직까지는 낙폭과대 인식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위주로 낙폭 과대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짚어주신 것 중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네. 앞으로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종목들을 선별해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HBM 네. 쪽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거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가 정점을 찍어줄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 모멘텀이 확 살아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21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2주 정도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를 제외한다라면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그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고점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네. 7%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서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저께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어저께 17%인가요? 그 정도 상승을 1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일단 상승폭이 줄었지만 2%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럼 대표적으로 HPSP 같은 경우가 그러한 모습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닝 IPS 같은 기업들 그리고 아까 제가 TFE 말씀드렸는데 TFE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패턴입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덥석 매수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의외로 신고가 종목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라면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주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에서는 하이브와 데브시스터즈, 셀바스 헬스케어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추가로 매수해볼 기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덕산 테코피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OLED 시작에 애플이 가세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중국 소비주와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